자, 저는 충청남도 연안하구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죠? 연안하구 생태보건이라고 적어놨죠. 학자들은 역관측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역관측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아요. 누구도 역관측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기자분들만 역관측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에 쫙쫙 달라붙죠. 역관측. 방조제를 허물어낸다. 저도 이거를 우리 도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3개월 전에 정확하게 보도자료가 일제히 낸 거 있습니다. 제목이 정주영 방조제 40년 만에 허문다. 제가 정주영 방조제를 허물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은 새만금 방조제 헐어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새만금 방조제를 헐어내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물살이 센 데를 막아보겠다고 고 정주영 회장님이 40년 전에 폐유조선을 그 앞에다 놓고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한 그 유명한 분화모 방조제를 헐어내자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 싸울 수 있는 이 머리에 든 무기를 잘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도 한번 저렇게 싸우는 것도 있구나 하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새만금을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농구청 공사하고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왜 하구가 좋고 이게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아주 특이한 지역이고 요 공간을 좋아하는 어종들과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만 사는 애들도 있고 담수에만 사는 애들도 있고 바닷물에 사는 애들도 있고 요 사이 공간에서 사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적당량이 바다로 나갔을 때는 이게 바다에 그죠? 양분이 되는 그런 물들이죠. 육지에서 나오는 양분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에 상당히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육지에서 나온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양분도 공급해 줄 뿐 아니고 모래 같은 것들도 육지에서 나온 것들이 바다로 다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바다가 풍성해지고 어족자원이 풍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 50% 60% 이상 정도 이 자연지에서의 물이 바닷물로 들어가는 데를 다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연하천을 열린 하구를 막아놓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육지에 있는 하천입니다. 중간에 지금은 이렇게 방조제로 뚝 막아놨으니까 여기가 호수 같은 게 하나 생겨 있는 거죠. 시와호도 그렇고 새만금 호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분남호라든지 원래는 바다였는데 뚝 막아놨기 때문에 호수가 생긴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수면관리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수면관리자.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 수면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주체와 그 곳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자, 바다는 해양수산부가 수면관리자예요. 그리고 하천은 환경부가 수면관리자고 아주 작은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큰 메인스트림 같은 만경강, 동진강 이런 것들은 다 환경부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조제를 막아서 호수가 조성된 곳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관할이 있어요. 단계별로 부처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 갇혀진 곳에 수질이 문제가 되고 이 암덩어리가 이쪽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고 하는 거를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 자, 이 사람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가 관리를 못해서 여기에 물이 더러워졌다고 우길까요?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해서 여기 물이 안 좋아졌다고 우깁니다. 안 좋은 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바깥쪽에서 피해받는 방류했을 때 피해를 받죠. 너무 오염된 것들이 나가면.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잘못 관리된 거를 많이 방류하기 때문에 바다에 문제가 된다. 근데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은 뭔 소리냐?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바다 아니냐? 방류하면 다 해결되니까 괜찮다라고 서로 책임을 떠미루는 거가 지금 문제고 새만금도 왜 문제가 되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럴 때 그럼 중국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은 위에 하천부터 바다까지 자연자원국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부처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로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가 잘 되겠죠? 이건 누구 탓이네 누구 탓이네 할 거 없이 지 탓이니까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래 관리를 하니까 상류부터 하루까지 이렇게 좋은 혜택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가둬놓은 곳 왜 문제가 될까요? 가둬놓은 물은 썩죠? 흐르는 물은 괜찮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고에 같이 뭐 이런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행하는 말은 갯벌의 잔해면적과 생태적 가치가 농경지의 최대 100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거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누구는 50배다 누구는 10배다 그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이진 않지만 점점 이 저 갯벌로서 이용하는 가치는 커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충청남도에 있는 우리나라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5대강 하면 섬진강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개 5대강 중에 방조제로 막혀있지 않고 딱 열려있는 강이 2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한강과 섬진강이 대표적인 열린 하천입니다. 대규모 하천. 자, 한강은 나머지 그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금강 한번 볼까요? 6대 61이라고 해놓은 거가 총 67개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 중에 61개를 방조제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총 91%나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막혀있다고 보면 되죠. 19개는 바다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아놨다가 필요할 때만 비 많이 오고 그죠? 물 범람할 것 같을 때만 내려보내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특히 금강권이 그게 좀 많아요. 네, 다른 데보다. 낙동강보다는 이제 영산강도 굉장히 높죠. 네. 자, 물은 열려있으면 굉장히 바다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다친하구 모시고 딱 멋지게 저 물이 육지 쪽이고요. 여기가 방조제로 딱 막아놨습니다. 여기 바다예요. 가로림만이에요. 여기 그냥 가로림만 요렇게 쏙 들어가는데 바다가 있죠. 바로 옆 동네에 또 요런 조그마한 실개천이 하나 바다가 이렇게 방류되는 게 다 갯벌이죠. 근데 아주 작은 실개천이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들어오는 이런 실개천 하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요 조그마한 물길 하나가 쭉 실핏줄처럼 커지고 해서 가로림만에 있는 3개의 큰 갯골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줄기가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하천이 실개천 하나가 졸졸졸 흘러 들어가면서 이 근처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특히 아름다운 염생식물들이 광활하게 자라는 여름이면 꽃이 활짝 피는 물긋물긋한 아주 예쁜 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아주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데 이렇게 막아놓은 곳은 1년에 몇 번만 문을 열어서 방류를 해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지만 염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여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이라도 자연스럽게 막지 말고 흘러가 보내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다라는 것을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졸졸졸 흘러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이렇게 식물과 염생식물의 군락들과 저 조그마한 생물들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쪽은 거의 없어요. 아주 사이드로만 조금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여기서까지 건너가는데 뭐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필요 없으면 뚫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조제의 문제점.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물을 가둬놓으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구나무도 그렇고 새만금모도 물을 가둬놨어요. 그러면은 물이 썩죠?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죠? 그러면은 안 좋은 것들이 어디로 가라앉을까요? 바닥으로 싹 가라앉아요. 막걸리 흔들었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막걸리 밑에 가라앉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비가 오면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싹 떠올라서 다 씻겨 내려갈까요? 어느 정도는 씻겨 내려가지만
이게 점착성이 있어도 밑에 계속 붙어버려서 네, 밑에가 시커먼 오염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일부 내려가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오염됐다가 가라앉았다가 그죠? 이게 이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정도 층 이상의 깊이가 오염 표적층 깊이가 쌓이게 되면 아무리 맑은 1급수가 들어와도 밑에서 안 좋은 것들이 용출된다 그래요. 성분이 올라오면서 위에 물이 더러워지는 그런 전체적인 물순환이 그 오염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농어촌공사 사람들은 어느 호에 가든 농어촌공사 무슨 사무실이 있어요. 사업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수위 관리라는 역할과 수질 관리라는 역할 두 가지가 있어요. 수위 관리를 해야지 그걸 물을 어디다가 줘요? 농업용수로 공급하는데 너무 또 수질이 더러운 물을 또 보내면 욕을 먹으니까 수질 관리도 해야 되는데 수질 관리가 되겠어요? 맨날 막아놓는데 안 되죠? 수질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다가 그 탓을 해요? 저 위에서 농민들이 비료도 많이 쓰고 뭐도 화학약품도 많이 쓰고 뭐도 소똥도 그냥 막 개분 축분 다 버리고 해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 호소에 물이 썩었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해요. 요즘에는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류에서 그렇게 오염도가 높은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들어와도 갇혀있는 그 통 안에서 썩는 거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수면관리자가 누구라고 했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어촌부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다에 나오면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또 호수 내부의 수질이 계속 반복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고 이 악화된 물이 그 안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바다 쪽으로 대량 방류돼서 또 바다 쪽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 책임 소재가 구분되어 있다. 부처별로 단절되어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제 기존에는 막아서 농지로 쓰는 목적으로 매립하고 우리가 뭐 땅이 부족하나요? 새만금을 아마 할 때는 땅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농지가 부족한 시절이 아니죠. 어떻게 스마트하게 농지보다 더 그 가성비 있는 공간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선진국들은 농지로서 이용보다도 이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둬뒀던 이 물을 바닷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외국 같으면은요 물을 바닷물로 바꿔서 깨끗한 물로 바꾼 다음에 선진국들은 여기다 요트를 띄워요. 레저 공간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는 내가 돈도 많고 나이 들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돈 쓰면서 그죠? 해수 스파도 다 받으면서 편안하게 여기서 한 달씩 쉬어가면서 돈을 쓰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갯벌 이런 것들로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농업용수로서의 이용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이걸 해보자 라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으나 어떤 XX 부처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지금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를 하겠죠. 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까요? 이게 걱정이에요. 네. 지금 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그러니까 해수부가 농림축산식품부보다 좀 세야 되는데 해수부가 거의 제일 약한 부서예요. 한때는 없어지기도 했었죠. 얼마나 약하면. 우리나라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잖아. 농민이 최고죠. 자, 농어촌공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죠. 한국농어촌공사. 원래는 한국농촌공사였습니다. 아시죠? 농업 기반 공사. 농업만 지원한다. 오자를 붙였어요. 10년 전에. 오자를 붙였으면은 오자를 붙인 데 책임을 져야죠. 오자는 붙여놓고 오자 쪽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 농자 쪽에만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럴 거면 회사명 바꾸라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세요. 그죠? 흐르면 파란데
받쳐놨으니까 시커먼 물로 바뀌는 거는 바로 이해하시겠죠? 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농업 위주 사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상기시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관 부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 기초 자료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법안을 정비하는 절차를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주도로 지난번 국회 때 이거를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좀 자동 폐기가 됐어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이런 관심을 도의원 또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분화무 얘기 해볼까요? 계속 딴 얘기 했는데요. 결국에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를 복원시키고, 자, 생태 복원해서 좋으면 끝나나요? 저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깡시골에 생태 복원해서 와, 흰발 농개가 몇 배로 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거 자체도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생태적 편익이 결국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의 꼴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유럽형 모델이에요. 어느 정도 여기 와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지갑이 두둑한 어르신들하고 이 바다에만 보면 행복하신 분들은 많은데 가고 싶은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바다로 만들어 드리자는 거죠. 이런 걸 복원을 통해서. 그래서 수질도 개선하고 경관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이것이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되게끔 해야 된다. 잘 해놓으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외지에서 들어와서 커피 팔고 모텔 짓고 그죠? 횟집 이상하게 하고 펜션 막 우후죽순 지어가지고 외지인들만 돈 버는 좋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경제적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지켜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해받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했던 분들이 결국에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누리게 해드리고 서울 갔던 아들, 딸들이 와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계속 해주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 원래 그랬을까요? 30년, 20, 30년 전에는 다 잡아서 먹던 어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수산물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고기 잡고 바다 나가서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어촌 고령화, 어업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2, 3년 전에 다 끝난 문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닥칠 이런 문제거든요. 어촌 소멸은 계속 우리나라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어업인들이 나 이제 더 이상 농업인들이 나 농사 못 져 하고 하는 것처럼 농사 못 짓는 땅에다가 태양광 받겠다고 하는 것처럼 배 팔고 외국인들한테 다 배 팔고 이제 우리 나 이제 고기 못 잡아 이런 시대가 10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해양 관광과 관광을 오는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쭉쭉쭉 넘어가 보고 사업들이 있죠. 기수역 복원형이라고 하는 거가 그죠? 네. 이렇게 뚫려있던 것들을 이렇게 좀 허물어내서 안쪽에 그죠? 막혀있던 오염수를 뽑아내고 깨끗한 바다가 물이 들어오는 호로 바꿔주는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충남에 이제 보령호 같은 거는 굉장히 안쪽으로 길쭉하게 이제 강이 구불구불하게 들어와 있어요. 안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오면 광천 독배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내륙측에 젓갈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큰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 곳인데 방조제로 이제 뿅 막히면서 이 안쪽은 더러운 오염 물질만 남아있는 호가 되어버렸죠. 분화무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가 분화무입니다. 이 정주영 방조제가 여기 그 유명한 방조제고 바닷물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새만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만금 드론 사진 찍은 거를 제가 봤는데 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바닷물 요 밑에 거가 바닷물 색깔이겠죠. 바닷물 색깔이고 호소는 이미 색깔이 다르고 아마 생태계는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뭐 여기 사실 뭐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은 많아요. 뭐 도시어부에서 와서 뭐 촬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미 수질은 박살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6등급이면 가장 나쁜 수질이에요. 이미 6등급 수준을 넘어선 지는 굉장히 오래 됐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수질 같은 거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표층에 이제 수질 지수가 있는데 맨 밑에 바닥층에 있는 수질은 몇 배가 차이가 나죠? 자, 환경부에서도 새만금도 그렇고요. 와서 수질 조사를 합니다. 물을 어떻게 뜰까요? 바가지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위에 살짝 뜹니다. 우리 막걸리 이제 막 흔들어 놓으면은 물 어떻게 떠야 될까요? 막걸리가 층별로 막 다르잖아요. 그러면 매끈한 위에 물만 떠가지고 여기 물 깨끗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 더러운 것들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잘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폐정물 이미 준설을 해야 될 정도의 수치를 다 넘어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호도 동일한 현상이 있을까라고 저는 봐요. 쭉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네, 수심이 20m가 넘는 구역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래층 일부분에 40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보여있는 저 염수층이 있어요. 짠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도 뚝 밑에 어느 정도의 저 소금물층은 무거워요. 때문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위에 층은 담수는 위에 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여름에 돼도 이 아래층은 시원한 물이 시원하고 그죠? 짠물이 층이 40년째 가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아주 나쁜 오염된 상태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번 떠봤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서 바닥에 얼마나 이 깊은 층이 있을까. 1m 짜리인데요. 거의 한 80cm 정도 들어가야 밑에 이제 흙 색깔이 나오는 층이 나옵니다. 한 이만큼이 시커먼 껌댕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새만금 가서 이렇게 떠보면 새만금은 어떨까요? 새만금은 매끈한 요 흙 색깔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새만금도 이미 한 30-40cm 이상은 이 시커먼 팥 양갱이 같은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얘가 있는 이상 수질은 계속 악화된다는 거죠. 도령호, 홍성호, 분암호, 관어로 천수만에 4개 호수가 있는 다 막아놓은 호수인데요. 4개 호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런 것들이 바다로 나와서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천수만이라고 하는 바다, 분암호 앞바다에 가서도 저희가 이걸 떠봤는데, 거기도 40-50cm 바다에도 그런 층이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새만금 바깥쪽도 마찬가지겠죠. 수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암호는 이렇게 있는데요. 수문을 이렇게 가둬서 수문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리면서 요 물을 빼내요. 그러면 이 호 안에 있는 물이 어디 있는 물이 빠질까요? 요 표면에 있는 물이 들어가고 나온다고요. 이 밑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무거운 오염된 물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약 없이 계속 밑에 있는 거죠. 요놈들을 빼내야 진정한 앙금을 빼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맑은 물만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빼내기 위해서 모든 그 방조제는 제염 암거라는 걸 밑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해놔가지고 요것만 밑으로 빼내는 암거를 조성을 해놓고, 새만금호에도 방조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분암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작동을 안 시켰어요.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책임자는 어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대요. 뭐 언제는 업이 말 듣고 했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런 것들은 전국에 있는 저 배수관문을 유지하는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하든지 피복을 시키든지 해수 유통을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폐정물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이 폐정물이 개선되면 또 수질은 또 당연히 개선이 되는 겁니다. 물만 이렇게 흘려보내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밑에 바닥에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정화를 하면서 해수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제 분암호는 해수 유통을 많이 시키는데, 조금 열어가지고 뭐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수중 안거를 통해서 좀 많은 양을 유통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게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또 농사 짓는 분들 또 대체 용도를 마련해 드려야 되니까 한 3분의 1단에서는 볼을 만들어서 암수로 유지를 시키고 하단만 해수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세웠습니다.